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를 이용해서 카메라에 스냅샷 이미지 파일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캡처한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할 때 이 파일의 이미지의 어떤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취득한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할 때 그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전과 모션이라고 하는 함수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IMAQ write file 2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코딩을 텍스트 기반으로 코딩하시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픽 기반으로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코딩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 랩뷰 프로그램의 장점은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랩뷰에서는 타 텍스트 기반 언어하고 유사하게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하이 레벨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하이 레벨 API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GUI 환경에서 내가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만 설정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함수를 아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만약에 어느 정도 코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퍼포먼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코드는 다 배제하고 정말 필요한 기능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 레벨 API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뷰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같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 대비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실제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아주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랩뷰 같은 경우는 태생이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측 장비를 손쉽게 핸들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아주 강력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랩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셔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IMAQ write file 2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비전과 모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비전 유틸리티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파일즈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전과 관련돼서 파일 핸들링 하기 위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IMAQ write file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된 포맷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파일 코드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BMP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VI와 동일 폴더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bmp라고 하는 파일로 BMP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는 시스 코드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에 시스파일 코드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 UI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선택하기 위한 카메라 네임이라고 하는 카메라 디바이스를 인식하기 위한 입력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불리언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카메라를 통해서 스냅샷 이미지를 캡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버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 아래와 같이 BMP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탑 같은 경우는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되겠고요.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서브 VI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텐데,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그랩하는
실습 코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었던 서브 VI를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브 VI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코딩을 하지 않겠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서브 VI를 불러다 사용하겠고 메인 VI에 대해서만 함께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I가 실행이 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 카메라 설정과 관련된 서브 VI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이기 기능을 비활성화할 거고요. 자,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신 다음에 자, 스냅이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스냅이라고 하는 서브 VI가 호출이 돼서 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스냅샷을 이제 캡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캡처한 이미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의 보이기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와 같은 서브 VI가 호출이 돼서 BMP 파일로 저장이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리 이번에 실습할 서브 VI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냅이라고 우선 컨피그라고 하는 게 이 그 VI가 실행이 되기 전에 이 카메라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스냅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스냅샷 이미지를 캡처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와 같이 BMP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고, 그 다음에 클로즈 같은 경우는 VI가 정지가 될 때 다시 모든 것을 다 클로즈 시키는, 카메라와 관련된 자원들을 클로즈 시키는 동작을 수행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폴더를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테스트할 VI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에는 제가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서브 VI를 다 미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피그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냅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API가 필요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선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camconfig.v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 컨트롤 하나 만드시면은 이제 카메라 네임을 입력받을 수 있는 자, 입력 컨트롤이 하나 생성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서브 VI 안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하나 자, imaqtx open camera.vi라고 하는 API를 불러다 쓸 겁니다. 자, 관련된 자, VI 같은 경우는 비전과 모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 보시게 되면은 ni imaqtx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open이라고 하는 여기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표시하려고 하면은 하나의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화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 imaq create 함수가 필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전 유틸리티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imaq create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create를 했으면 다 사용하고 나면 마지막에 dispose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하고 dispose는 이제 페어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camclose.vi라고 하는 코드를 자,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페어로 자, 컨피그레이션에서는 imaq create 함수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종료될 때는 imaq dispose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고, 오픈을 하셨다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스탑을 한 다음에 클로즈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서브 VI를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불리언 버튼을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에서
자, 불리언에서 이 스냅하고 세이브, 스탑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진 버튼을 재활용을 할 겁니다. 자, 스탑 같은 경우는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겠고요. 그 다음에 자, 스냅 같은 경우는 재생 버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같은 경우는 저장 버튼을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프론트 패널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버튼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바탕을 흰색으로 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도 흰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도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자,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버튼에 대해서 자,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자, 프로퍼티에 가보셔서 관련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스냅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냅으로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 같은 경우는 세이브라고 하겠습니다. 라벨은 세이브라고 하겠고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세이브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도 자, 스탑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스탑이 되어 있고 관련된 글자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 개를 선택하시겠고 그리고 좀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콘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라벨은 제가 아이콘 모양은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스냅 캠 img라고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것도 해놓을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서 자, VI 이름과 동일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카메라, 자, 스냅샷, 이미지, 파일로 저장.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로 가신 다음에 제목,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겠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윈도우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스탑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버튼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새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되지 않는 자, 입력 터미널의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스냅이라고 하는 자, 불리언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어 있고요. 자, VI가 실행이 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자, 카메라 컨피그레이션 설정하는 걸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코드를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미지 네임에 대해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뭐 뉴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냅 불리언 컨트롤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면은 뉴 이미지 정보가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세션 정보도 자, 출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정보를 자, 여기 보면은 camsnap.vi라고 하는 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정보와 그 다음에 세션 정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된 서브 vi 코드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자, 랩비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imaqdx snap2.vi라고 하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스냅샷 이미지를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관련된 서브 vi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미지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비전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디스플레이 실버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이걸 불러오신 다음에 좀 설정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스크롤 막대, 자, 스크롤바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ROI 툴에 대해서도 히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미지 인포메이션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벨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추후에 이 관련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 더 맞춰주는 작업을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이 부분의 안쪽에도 좀 사이즈를 키우겠고요. 우선 이 정도로 한 상태에서 이따 동작을 수행을 하면서 이미지가 최적화되게 보이도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미지 인디케이터를 관련된 부분에 연결을 하시면 좋은데, 다음과 같이 화일 루프 이 화일 루프 안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과 그 다음에 이미지 아웃 정보, 그 다음에 세션 정보를 다음과 같이 내보내고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화일 루프가 정지될 때도 관련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가 정지될 때는 camclose.vi가 호출이 돼서 기존의 자, 컨피그레이션에서 설정했던 자원들을 다 해제를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미지 인디케이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세이브 버튼에 대한 또 동작을 자, 구현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세이브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관련된 버튼을 케이스에 연결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서브 VR을 케이스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지 정보, 그 다음에 세션 정보 연결해 주시겠고,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쪽 출력 터미널에 보면은 하얀색 네모가 들어있죠. 이거는 입력 터미널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일 때도 바이패스 시켜 주시겠고요. 자, 타임아웃일 때도 다 바이패스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일 때니까, 자, 불리언 상수값을 좀 더 앞으로 당기겠고요. 자, 타임아웃일 때도 좀 앞으로 당기겠고, 스냅일 때도 좀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전체적인 이벤트 구조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당길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위의 폭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자,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지 인디케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실제 동작을 시켜보고 사이즈를 다시 한번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작시키기 전에 이 카메라 네임이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에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SB 2.0 타입에 이제 카메라를 하나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 디바이스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보입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코드가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최초 실행이 될 때는 이미지가 표시가 되지 않지만, 동작을 한 번이라도 하시게 되면은 이전의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보이기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처음에 스냅샷을 하시기 전까지는 관련된 이미지 인디케이터가 보이지 않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 좀 올리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입력은 자, 생성의 상수에서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스냅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 관련된 값을 다시 자, 보이기를 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라벨 아래쪽으로 배치하겠고요.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미지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지 않는데 스냅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쪽 테두리 부분이 지금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탑을 누르시겠고요.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좀 줄이겠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도 보이는 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흰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도 다음과 같이 테두리를 아예 투명하게 보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투명하게 트랜스페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스냅 지금 살짝 각도를 바꿔 볼게요. 이게 변경이 되는 실제 동작 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각도를 살짝 틀었고요. 자, 움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동일한 폴더에 자, 이미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세이브 누르시게 되면은 이미지 데이터.bmp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 파일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901KB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캡처해서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표시한 이미지와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이미지의 해상도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상도가 좋게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자,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신다고 하면 레졸루션을 보존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카메라 스냅샷 정보를 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